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전략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지금 뭐 검사 탄핵부터 시작해서 뭐 상설 특검, 국정조사, 예산까지 지금 전방위적인 공세로 국힘의 반격에 나섰다고 보면 되고요. 그동안 저쪽에서 사법 리스크 내mon에 난리를 쳤는데 이제 본격적인 민주당의 시간이 왔다고 봐도 됩니다. 일단 하나씩 좀 보면 오늘 본회의에서 이 상설특검 관련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엔 당연히 그 후보 추천위에 여당 참여 못하도록 그 발의한 바도 있는데 어제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야당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여당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완전히 망가진 조직입니다. 딴 것보다도 자기 내부 싸움 때문에도 난리가 났고 뭐 그것보다도 일단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집권 여당의 모습을 못 보여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한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국힘은 해산해야 마땅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는 검사 탄핵안을 보고한다 하고요. 여기에 그 이창수를 비롯한 나머지 검사들 조상원 그 4차장과 그다음에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요 3명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검사 탄핵한다고 저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실제로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 건 마땅합니다. 도대체 근데 왜 검사만 성역 위에서 어떤 무책임한 짓을 저질러도 쏙쏙 빠져나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로 잡겠다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언론에선 시끄럽게 난도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들이 막 방어를 하고 저항을 하고 막 이게 말 그대로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탑승한 언론도 그들 유리하게 보도를 뽑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12월 4일에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혜병 사건 관련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사실 제일 먼저 윤석열 탄핵과 가장 결정적으로 맞닿을 것이다. 소위 VIP 경로라고 불리는 그 문제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마찬가지로 4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은 어제까지 여야에다가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처리 시점을 4일까지로 못을 박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힘당에선 계속 깽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떤 여지를 줄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만큼 했고 기회 줄 만큼 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점입니다. 요 재표결을 원래는 이제 그 오늘 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으나 이걸 2주 정도 미뤄서 10일 본회의에서 한다. 왜냐면 그 사이에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국힘 내부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지면서 친한계가 이탈할 수 있도록 그걸 극대화하는 동시에 계속 내부에서 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고 소위 저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때 팩트를 갖고 싸운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무기를 막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더 한번 해봐라. 더 갖고 있는 거 풀어봐라. 요렇게 가는 것도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이탈표 8표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됐고 참고로 이 국힘이 얼마나 막장인 집단이냐면 민주당엔 그렇게 이재명 방탄이다 무슨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독재다 그렇게 떠들어대놓고 막상 자기네들이 김건희 특검 쫄리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 이탈표를 봉쇄를 한다면서 무기표로 집단 기권을 지금 검토한다는 단독 보도가 최근에 나왔었죠. 하지만 단순한 검토 수준이 아니란 생각이 드는 게 이들이 그 보여준 모습들인데요. 일단 보면은 표결을 할 때 기표소에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기권을 하면 들어가는 놈은 그때부터 주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탁 낙인을 찍어서 보내버리겠다는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거는 당 내는 물론이고 당 밖에서도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일각에서는 북한 그렇게 욕하더니 쥐들이 지금 북한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의원 명패랑 투표 용지를 받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표소에 안 들어가고 그 명패랑 빈 투표 용지를 바로 그냥 투표함에 넣어버려라.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그 자기 뜻 이 룰을 어기는 사람은 그냥 보내버리겠다. 다시는 정치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국힘에선 사무처에 있다가 이런 방식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검토까지 다 한 거예요. 이제 그 실행에 옮기기 직전에 저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 건데 오죽하면 한 국힘 의원도
당연히 이런 분노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거다. 저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런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 불만을 표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언론의 우회에서 누군지도 모르게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들 본인의 소신 주목받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헌법기관의 1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까? 당당하게, 아무리 저들이 저런 걸 꼼수를 부린다 해도 최소한 8명만큼은 당당하게 소신을 밝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2주라는 시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검사들 입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사 3명 검사 탄핵한다고 하니까 부장검사들이 첫 단체 성명을 낸 거예요, 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라고 하죠. 이프로스에다가 이런 입장문을 올렸다는 겁니다. 무슨 입장이냐? 해당 검사들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검사 탄핵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자기들 얼굴 까고 막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라 검찰 내부망에다가 입장문을 올렸다는 겁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그 언론 접촉해가지고 나 이대로 안 된다, 나 사표 쓰겠다, 이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요 내용에 대해선 이걸 왜 내부망에다 쓰냐, 요런 비판의 목소리가 당장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죽하면은 고검장 출신 법조인도 저거 당당하지 못한 거다, 저 뭐하는 거냐 저게, 라고 비판을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들이 지금 검사 탄핵하고 난리 부르스를 칠 때 뭐가 중요합니까? 맨날 그렇게 정의의 수호자 타령을 했는데 김건희 무혐의를 내린 그 지휘부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차장 검사 그리고 반부패 2부장 이들에 대한 탄핵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이런 건 안 부끄러워요? 이런 거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 내고, 그나마 좀 목소리 낸다는 사람은 2%수도 아니고 블라인드 완전 익명인데에 가서 거기에다가 막 글을 끄적여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 한심한 집단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또 이재명 방탄 타령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낡은 인간들이고요. 이거는 헌법을 모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겠지만 이미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원들은 더 이상 저런 얄팍한 다운표질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히지 않는 방법이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많죠. 민주당의 본격적인 반격의 시간이라고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강백신, 어미준 이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지금 11월 말, 특히 연말 이 12월에는 국힘당 입장에선 거의 조상을 치를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니 탓 내 탓 하면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튼 이게 당연히 국힘당 측에서는 뭐 반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뭐 대장동, 백현동 얘기를 하면서 요 수사를 하는 사람을 이재명 방탄하려고 저렇게 탄핵하려는 거 아니냐 라고 또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뜯어보면은 저 강백신이라는 인간은 언론 탄압의 대명사입니다. 피의사실 공표하고 직무상 불법행위하고 피의사실이 중대한 검사라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어미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위증교사라고 난리를 치다가 1심 무죄가 나왔는데 정작 어미준에 대해선 왜 그렇게 성역화를 해주냐고요. 이 자체가 잣대 자체가 그냥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열심히 실드치고 있는 그런 인간들, 검찰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힘당 정치인들도 저걸 실드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 꼬라지도 진짜 우스운데요. 윤석열, 김건희 아니 핸드폰 다 쓰고 있던 걸 최근에 와가지고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누가 핸드폰 바꾸는 게 개혁이라 그랬냐, 이거는 증거인멸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다수 국민들의 여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당장 압색해야 된다니까 법무부 장관이 무슨 사유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저 뻔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내용으로 압색 영장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거다. 근데 님들은 여태까지 왜 그랬습니까? 민주진영 탈탈 털어댈 때 이재명 대표님이랑 김혜경 여사님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제거하려고 할 땐 영장 발부가 되든 안 되든 왜 그렇게 난리를 쳤냐고요. 이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 이분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내부가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성재 장관이 말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게 그 국회의원한테 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이러니까 그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하물며 차장검사급을 지낸 그 검사 출신인데도 저렇게 자기가 더 많이 알 거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겠냐고요. 니들이 검찰이 뭐 법을 알아? 뭐 법치주의를 알아 니네가?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게 이런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답도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의를 표명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니까 나는 그 사표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박성재 장관이 또 염치 없는 소리라는 게 누가 엄풀을 했냐, 엄풀했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아니 언론에 나면 검사가 엄풀한 거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 그럼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관련한 기사가 나왔던 게 11월 8일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검찰 특활비 빵원대나 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저 임세진 씨가 책임을 지겠다 라면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저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예산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렇게 자기가 책임지고 사표를 내겠다고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중앙일보에서. 그리고 저 얘기가 다른 언론사에 쫙 퍼져가지고 당장 지금 그냥 검찰과장 사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쫙 도배가 된 게 나올 겁니다. 이게 엄풀이 아니면 뭡니까? 저 박성재라는 인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김건희 성역화에 앞장서서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건데 반드시 저것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이 검찰이란 집단 내부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심각하게 안 보는지, 검찰이 1시에 온다고 아예 압수수색 시간까지 예고를 하고 간 거 아닙니까? 이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내가 그 1시에 갈 테니까 잘 준비해 놓고, 이게 무슨 압수수색입니까? 민주진영 사람들 탈탈 털고 심지어 일반인들 털 때 어떡합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막 들이대가지고 사람들 겁먹게 하고 가족들 막 집에 있는데 그냥 바로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막 멘탈까지 건드리고, 그런 일을 맨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도 틈만 나면 막 와가지고 파란 박스 들고 와가지고 그 안에 막상 갖고 나가는 건 A4 용지 막 한두 장 들어있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막 파란 박스를 줄줄이 들고 나가면서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것처럼 그 짓을 해놓고 국힘당 간다고 할 때는 오후 1시에 그 압수하러 온다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 국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한테. 이게 쇼가 아니면 뭐냐고요. 예고제 압수수색이라는 걸 민주시민들이 이거 본 적 있습니까? 그래놓고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저 서류 한 장 딸랑 들고 나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압수수색이냐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뻔히 국민들이 봐온 압수수색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저게 뭡니까? 이게 당연히 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아무리 저들이 저렇게 쇼를 한다고 한들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뉴스토마토 같은 언론사에서 빵빵 터뜨리는 이슈들 때문에 다른 언론사나 방송사가 아예 못 본 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추가로 중요한 보도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지금 오세훈 스폰서라 불리는 김한정 씨, 지금 실명이 나왔죠. 그동안 김씨라고 했지만 김한정 회장의 실체가 나왔는데 요 사람도 윤석열, 김건희 육성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김한정 씨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윤석열은 그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김건희 씨는 우리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요 얘기를 명태균 씨가 김한정 씨한테 들려줘서 나도 들었다, 요런 얘기를 한 게 나온 거고요. 참고로 저 김한정 씨는 오세훈 스폰서란 얘기는 붙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오세훈한테만 관여를 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계속해서 뉴스타파 보도를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국힘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태균 저 하나 잡아갖고 어떻게 꼬리 자르기 불가능합니다. 여의도 연구원하고 지금 지상욱 씨도 개인 일탈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고, 아무리 저들이 뭐 김종인, 이준석 뭐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들, 혹은 뭐 명태균 선에서 컷하려고 한들 안 됩니다. 당장 저 김한정 씨 무슨 말 했습니까? 명태균 막 한 10억 20억 주고 입 막고 국힘이 망하면 안 되잖아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오세훈 개인 스폰서라고 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거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희동이님들께 중요한 광고 하나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그리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 가입자 60만 명이 넘은 만큼 많은 분들이 믿고 쓰고 계십니다.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 55인치 삼성 TV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말씀해 주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꼭 저희 알림이 황희도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세훈 시장도 여기서 가장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원래 나경원이 우세하던 거에서 갑자기 오세훈과의 접전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도 또 여론 조작 정황이 나와가지고 저 오세훈이 제일 먼저 가게 생겼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오세훈 씨가 최근에 눈물을 흘린 게 뭐 아이들 밥 주기 싫다고 울고 심지어 정치 브로커 찾아갖고 살려달라고 울고 최근엔 또 자기가 이제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툭하면 자꾸 흘리고 댕기니까 오실금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눈물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이준석 씨가 있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마삼집이 돼가지고 민주진영 정치인들이 눈물을 흘릴 때는 그렇게 막 감성팔이다 뭐 떼법 정치다 그렇게 조롱하는 인간이 막상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 필요할 때는 즙을 열심히 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삼즙과 이 오실금이라 불리는 이 오세훈 시장 누가 먼저 갈 것인가, 전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이 사람들로 꼬리 자르게 하려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린 윤석열에만 집중해야 돼. 김건희에만 집중해야 돼. 당연히 집중하죠. 윤석열, 김건희 지금 뭐 봐주자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루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검사라든지 저쪽 조선일보 이런 데서도 이재명 대표님을 치는 동시에 주변부를 막 털어가지고 스토리를 엮어갖고 국민들한테 얘 나쁜 놈이에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난도질하는데 나머지 격가지들 다 제거하고 윤석열, 김건희만 집중하면 이 문제가 뭐 해결됩니까? 탄핵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당장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속속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 명태균 씨와 아주 내밀한 관계였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한 사람은 당 대표였고 한 사람은 서울시장으로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일단 윤석열, 김건희에 집중해야 되니까 봐주자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전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심지어 정말 괘씸한 건 이준석 같은 부류들,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가 치명적인 얘기를 할 걸 자기들도 아니까 강혜경 씨를 얼마나 난도질했습니까? 용기 있게 소신 발언하고 공익제보자가 된 강혜경 씨에 대해서 그렇게 난도질하면서 어떠한 말이라도 사람들한테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팬코 동원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유튜브 막 영상 올라오면 막 싫어요 누르고 댓글 쫙 도배해가지고 사람들 판단 흐트러뜨리고 이런 짓을 저질렀던 인간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권에서 봐야 되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강혜경 씨가 이렇게 일찍이 얘기했던 것들, 이게 맞아떨어지는 정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퍼즐들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제 또 김건희 씨 이름이 각서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P&L 쪽에 각서를 썼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2년 12월까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해도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명태균 씨가 김건희한테 받을 돈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 내용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명태균 씨 꼬리 자르기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러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네이버 댓글 저 비율을 보세요. 원래는 네이버 반응을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그 약간 친윤 이쪽이 막
네이버 쪽 댓글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설령 저런 글들이 올라와도 비추 테러가 막 박혔거든요. 그래서 이 고지전이 활발했는데 지금 보세요.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나왔는데도 수사 안 할 거냐. 이건 특검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앞에 그렇게 그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그것도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 이프로스에다가 글 끄적이는 사람들, 이런 문제는 안 보입니까 진짜? 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참고로 민주당에서는 5일간 하루에 하나씩 쪼개기 고발을 한다고 그 예고한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이 다양한 법으로 의혹을 쪼개가지고 단계적으로 법적 고발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막아보길 바랍니다. 그동안 올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까지 나오고 있던데 저쪽 국힘에서 어떤 입장이었냐? 로또 6자리가 있으면 앞에 5개까지 맞았는데 마지막 하나가 틀려버린 겁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지금 여기에 올인을 한 건데 망한 거죠. 그래서 소위 이게 도박을 한 건데, 정치가 도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도박을 할 땐 손모가지 걸고 하는 건데 손모가지 날아가야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도박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핸드폰 교체한 것도 당연히 이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전해야 된다. 요 문제도 지금 정확하게 짚고 있고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걸로, 어떤 그 대응 방향을 찾고 있냐? 바로 이제 서로 난탓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친한계로 불리는 이 신지호 씨가 김건희 고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에다가 벼락 맞을 집안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쉽게 말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라고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한마디로 한동훈 측의 고민에 거듭한 대응 방향이란 겁니다. 야, 우리 반격 카드가 나왔어. 김건희 고모 봐봐. 한동훈 집안에 이렇게까지 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니네도 똑같아.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요 얘기를 덧붙이죠. 저희들은 요런 것 갖고 문제 삼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친윤계에다가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산 고위 관계자도 당 소속 의원들하고 통화할 때, 그리고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 한동훈에 대해서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를 건드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욕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단순히 그 욕설 논란만으로 이걸 치부해서 안 됩니다. 아무튼 저 김건희 씨의 고모가 보니까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을 막 쓰고 있던데, 신지호를 또 저렇게 공개 저격합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우스워지는 거죠. 윤석열을 좀 비판하는 것 같은 한동훈, 사실 한동훈도 제대로 비판 못했습니다. 그런 한동훈을 지금 저격하는 친윤계, 대표적으로 장예찬 씨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또 되받아치려는 신지호, 그 신지호를 또 저렇게 까고 있는 김건희 고모, 아주 이런 막장 세계관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진짜 아니 지금 국민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이고, 특히 당장 국힘당 안에서도 심각한 분위기인 것도 맞는데 요런 걸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지금 민주당에 앞서서 말씀드린 플랜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목줄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지호야, 네 마누라도 개목줄 걸어볼래? 이런 식으로까지 이 김건희 씨 고모가 글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또 장예찬 씨가 멈추지 않고 폭로를 이어갑니다. 한동훈 아내 진은정 씨죠. 니는 그럼 진은정이 그 강남 맘카페에서 여론 조작한 거 내가 경고했었지. 니네 그 아직도 정신 못 차렸으니까 내가 하나 까줄게 하고 지금 깐 겁니다. 한마디로 맘카페에서 한동훈 부인이 여론 조작하자 퇴출당했다. 요 얘기를 지금 폭로를 한 거고, 심지어 지금 윤석열 부부 비방글 올라온 한동훈 그 당원 그 가족 드루킹 사건도 같은 수법이다. 요런 식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2017년 비공개 맘카페인 강남맘 카푸치노에서 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는데, 이거 진은정 씨가 신분을 숨기고 여론 조작한 거다. 그래서 이거 결국에 걸려가지고 맘카페에서 퇴출당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놀랍게도 국힘 당원 게시판 사건을 보니까 똑같네. 요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장예찬 씨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직진을 하면서 내 말이 틀렸으면 누구라도 나를 한번 고소해봐라.
하지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찍소리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예전엔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 저렇게 운운하는 게 야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를 상대해야지. 그만하자. 내부에서 그만 싸우자. 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씨알도 안 먹히고요. 지금 이제 친윤계 입장에선 황금 고블린이 나왔는데 게임에서도 보면 이런 경험치 달달하게 이게 잡기만 하면 아이템을 막 무수히 레어템을 떨구는 그 몹을 어떻게 냅두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고요. 진작 본인 스스로가 기회를 놓친 마당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청년들 만나가지고 청년의 마음을 못 얻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뭐 자산 형성 사다리 얘기하고 갑자기 또 동덕여대 이슈에 본인 숟가락 얹고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어떻게 지적하냐면 이거 이미 이준석이 다 해먹었던 건데 그런 방식으로 본인의 위기를 돌파하고 자기의 지지층을 끌어오는 거 이미 이준석이 써먹었던 건데 한마디로 저대로 가면 잘해봐야 이준석 아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스워진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저런 이 난리가 난 마당에 본인이 청년들 만나가지고 뭐 자산 형성 사다리 얘기하고 하면 뭐가 와닿겠습니까? 당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격차 해소 얘기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면 이런 윤석열의 황당한 소리들에 대해서 정면 비판을 하든가요. 김건희 특검이 본인이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쩔쩔매고 그런 상황이면 최소한 격차 해소에 대해서만큼은 나 한동훈 진심입니다. 이거를 어필하면서 이거에 대한 차별화라도 보여주던가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황금 고블린 돼가지고 뭐 친윤계 이름도 모르는 막 정치인부터 해가지고 유튜버들 다 와가지고 실컷 뜯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벗겨진다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조만간 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 윤석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무슨 양극화 얘기를 꺼냈죠.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렇게 앞세웠던 윤석열 이미 이명박 때도 실패한 낙수효과라는 걸 아직까지도 맹신하면서 날뛰날근 소리를 계속 내뱉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양극화 얘기를 합니까? 게다가 최근에는 추경 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저렇게 오락가락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예측 불가능하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당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자유주의 핵심이 뭡니까? 규제 완화, 감세, 민영화 요 3대 축뿐만 아니라 뭐 노동 유연성이다 뭐다 좋아 보이는 말은 그럴듯하게 다 하면서 한마디로 초부자들한테 몰빵을 해준다는 거예요. 국유자산의 매각을 필두로 한 민영화도 계속 발동이 걸리고 있었죠.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이 계속 심지어 건폭이란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노조를 아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정작 대기업과 슈퍼리치들한테 모든 걸 몰빵해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법인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최근에 그렇게 뜨거운 논란이 됐던 금투세 이 금투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주식시장 이것 때문에 망한다. 하지만 그래서 온갖 욕을 먹더라도 이재명 대표님이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금투세 폐지 갔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게 팩트가 아니란 건 우리 민주시민들은 알았죠. 하지만 이게 정치라는 건 인식게임이라고 저도 늘 말씀드리는데 이미 인식게임에서 저들이 프레임을 선점해가지고 물량 공세를 퍼부으니까 이재명 대표님도 미움받을 용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 박살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부자들한테 현금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플러스로 뭐 하고 있습니까? 복지 지출 이것부터 줄이라 이거예요. 왜냐? 부자들 윤석열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 지출이 축소가 돼도 복지 시스템 망가져도 아예 없어져도 자기들이 죽진 않거든요. 자기들이 피해보는 건 1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특히 이 재정제도의 변경은 경로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쭉 한 방향으로 가다 갑자기 꺾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재부에서도 대통령실이 갑자기 느닷없이 추경 편성한다고 하니까 난색을 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막장 중에 막장이라는 거예요. 결국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저항이 거센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불로소득 차단, 특히 노동소득과 그 자산소득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금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정책이 필수적인데 윤 정부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건 찍소리도 못 내고 뭐 하나 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와중에 저 헤럴드 경제의 김성훈이라는 사람, 제가 차마 기자라고도 부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요 따위로 얘기하고 있는 언론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보세요. 너 종부세네? 야, 성공했구나. 아, 축하한다. 야, 집값 폭등에 환호한 종부세 대상자들 4.8만 명이 늘었다. 거의 5만 명 정도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사진에 저렇게 막 환호하는 사진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종부세 내는 게 이거 좋은 거구나. 내 집값이 폭등했구나. 야, 나도 더 가자. 막 계속 올라가자. 요런 쪽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건데 당장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꼭 민주 진영의 그 지지자들이 아니더라도 이거 보면 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네이버 댓글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장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종부세, 뭐 상속세, 법인세, 세금 때문에 대한민국은 기업을 할 수가 없는 나라다. 난리를 쳐요. 그렇게. 그런 인간들이 종부세가 올라갔고 뭐 5만 명이 환호를 한다고요? 이따위 걸 끄적이는 사람한테 기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저건 최소한의 양심, 직업적 윤리 같은 게 없는 인간인 거예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게 도대체? 아니 우리가 뻔히 이걸 다 기사를 보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저게 할 소리냐고요. 아무튼 이런 막장스러운 상황에 여당 대표도 정말 한심한 소리나 찍찍 내뱉고 있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친한 게 싸우고 있으니까 야당 대표가 대표 역할도 하고 있죠. 대통령 역할도 하고 있죠. 모든 걸 지금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한묶음이 되고 교육청과 야당이 또 이렇게 한묶음이 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싸우고 있냐? 한마디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부자들한테 줄 돈은 막 있는데 고교 무상교육 요 예산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교부세, 그리고 요게 이제 해당되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겠죠. 이런 것들 끊어. 뭐 이런 거 낭비야. 치워 그냥.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냐면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 지원비 요런 데에 들어가는 돈을 시민들의 부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대상이지만 결국엔 그 부모님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요즘 저출생 문제가 왜 이렇게 커지는 겁니까?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이를 키울 시간도 없을 뿐더러 돈도 여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본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육청들이 적립금을 수조 원씩 쌓아두고도 관할 고등학교 교육 예산을 안 대려고 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참고로 이게 또 문재인 정부 때 대표적인 교육 공약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이런 걸 면제해주겠다고 해서 21년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가 된 건데 이걸 그냥 치워버리자는 입장을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그냥 다 해결해. 당신들이 그냥 해결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실제로 교육청에서도 돈 써야 되는 거 맞죠? 맞는데 야당과 교육감의 입장은 뭐냐? 지금 일단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금 막 늘봄학교라든지 이런 무리수들 있잖아요. 유보통합, 늘봄학교 이런 새로운 정책들, 여기에 또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그냥 전부 다 지금 와가지고 교육청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라고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도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쁜 일정에도 또 이렇게 고교 무상교육을 강조하면서 한 고등학교에 직접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고교 무상교육 이슈도 주위에다가 많이, 특히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알릴 필요도 있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현실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 성동구의 한 고등학교에 가서 결국 이거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국가 공동체, 국가의 책임이다. 근데 이 교육 문제까지도 저렇게 개인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 이건 국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고등학교 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걸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들이 특히 심각한 겁니다. 그나마 그런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상관없을지 몰라도 뭐 타격은 있겠습니다만 그 여력이 없는 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업들 막 줄여야 되고 단계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거죠. 학생 복지라든지 학교시설 보수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게 다 깎이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초부자 감세. 거기서 당연히 빈 구석이 생기니까 그거를 서민들, 중산층들 주머니에서 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도 이거에 대해서 아예 일갈을 날리신 거고, 이 현장의 학생들을 보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악마화하고 희화화하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프레임 속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님 싫어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압도적인 능력, 역량을 보여주신 분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아하는 학생들을 보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사진들 보면서 야, 이제 10대들도 이재명 다 좋아한다, 10대들 다 그 윤석열 김건희 싫어한다, 끝났다 라고 보면 안 됩니다. 민주당 안에는 그래서 제가 계속 온라인 문제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진들 보고 현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장 국회의원들이 야, 가보니까 10대들 좋아하던데, 야, 온라인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게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봐서 안 된다. 여전히 그리고 100 정도의 역량과 실제 그 실적들을 거뒀으면 100으로 평가받는 환경을 만드는 게 공정한 경쟁이죠. 근데 그 100을 30, 심지어 마이너스로 깎아버리려고 하는 상황을 왜 가만히 방치를 해둬야 되는 건지 전 그걸 모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코 이 민주당 정치인들도 이거 나이브하게 볼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런 학생들도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장관의 거부권 운운하는 꼬라지도 정확하게 비판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니까 장관들도 정신 못 차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농업민생 4법을 가지고 농망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또 거부권 운운한다. 대통령 믿고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개념 없이 설치고 다닌다는 걸 지적한 거고요. 농업 4법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건데,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농업의 미래를 누가 망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망치는 겁니까? 아니면 저런 윤석열 정부에 착 달라붙은 저런 인간들이 망치는 겁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님은 어떻게 요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한 말까지도 저렇게 바로 뒤집냐. 쌀값 20만원 지키겠다고 얘기한 게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는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국힘에서 올린 법안도 그냥 거부권 남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12월 10일에 예정된 김건희 특검 그 재표결 관련해서도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실상 공개 투표다. 한마디로 저런 식으로 누구 하나 기표소 들어가기만 해봐, 바로 그냥 끝내버릴 테니까 라는 거는 독재 국가라는 비판까지 하신 거고요. 오늘도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시더라고요. 오전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를 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거 이렇게 사진 깨알 그 그래프 사진이 보이죠. 삼부토건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요 3부만 하면 이제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막 김건희 디폴트고 유삼부 씨가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3부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그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임성근 씨가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그 장면이 전 떠오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3부토건 급등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생각이란 게 사실 필요가 없죠. 이미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이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주위에 탁 토스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는 동시에 또 어제 미래 거버넌스 위원회 발족식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인공지능, 이 AI, 위기관리, 이 다방면에서 글로벌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위원회들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또 당원들이 열심히 또 의견을 내고 그걸 또 취합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자본시장의 지금 이 불공정성 문제 바로잡을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말로는 양극화를 떠들지만 저 인간이 무슨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또 최근에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결과를 보인 겁니다. 이재명 원탑. 저 뒤에 이제 한동훈이죠. 안 보이는 데 있죠. 저 뒤에. 심지어 저 한동훈 씨도 지금 이제 간당간당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망하기 직전이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압도적이니까 또 일각에서 어떤 식으로 정신승리합니까? 야, 이런 시기에 원탑 했던 사람 치고 대통령 된 사람 없어 라고 막 정신승리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열은 받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야, 참 애들 쓴다. 야, 어떻게든 이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정치적, 진짜 뭐 사법적,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그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전 소름 돋는 게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올해 초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 테러가요.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몰아가도 당당하게 복귀한다. 이 왕의 기한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고요. 이건 결국에 저들이 아무리 수를 써도 이 실력으로 증명한, 저도 이제 계속 그 게임 얘기를 하지만 게임 e스포츠 시장이나 혹은 스포츠나 이런 데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증명 메타예요. 증명을 했는가?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증명이란 키워드를 떼놓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과거에서 본인이 쭉 걸어왔던 행보, 그 과정을 통한 증명, 이걸로 입증한 그 가장 유력하고 유일한 차기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이 무슨 그 술수를 쓴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 물론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저들이 그 중요한 고지들을 점령하고 있는 문제에 집중해서 대응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에다가도 굉장히 세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실명으로 구체적인 어떤 얘기들을 밖에다가 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당내에 좀 세게 여기저기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 상황을 봐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